여러분은 말갈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구려의 북쪽 변경을 떠돌던 혹은 고대 중국 사서에 종종 등장하는 오랑캐나 야만족 같은 존재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방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이러한 막연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말갈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자취가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말갈은 누구였을까요? 고구려와는 어떤 복잡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걸까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말갈이라는 존재의 진짜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보시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대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름 뒤에 가려진 그들의 존재를 마주하며 말갈의 진짜 얼굴을 찾아볼까요? 말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의 안개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름은 주로 중국의 여러 고대 사서에서 발견되는데요. 처음에는 막갈, 물길 등의 다양한 음차로 불리다가 점차 말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당시 주변국들이 이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자 표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대개는 문명 세계의 바깥에 있는 다소 거칠고 미개한 존재로 그려지곤 했죠. 삼국사기나 구당서 같은 중요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초기 말갈은 주로 고구려의 북방이나 동쪽 변경, 즉 만주 벌판과 한반도 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거주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북방의 자연환경 속에서 수렵과 어로에 능했으며 때로는 농경도 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변방의 야만족 혹은 오랑캐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는 중화 문명 중심의 시각에서 비롯된 편견이자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말갈이 단순한 변방의 부족이 아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말갈족이 자리 잡았던 곳은 단순히 변방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한반도 북쪽 끝자락과 드넓은 만주 벌판이 맞닿는 그곳은 고구려가 북방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고 또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거점이나 다름없었죠. 마치 거대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혹은 때로는 성벽을 흔드는 거친 바람처럼 말갈은 그 존재만으로도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이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웃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말갈은 고구려 변방에 머물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고대 동북아시아사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한 조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합적이었던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복잡다단했던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단순히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강력한 우군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적대 세력으로 변모하며 동북아시아 역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를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거울의 양면처럼 혹은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처럼 그들의 인연은 실로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굳건한 동맹으로, 때로는 견제와 갈등의 대상으로, 또 어떤 순간에는 서로의 생존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파트너로 말이죠. 단순히 고구려가 말갈을 지배했던 종속적인 관계만을 떠올리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북방의 광활한 영토를 호령하던 고구려에게
말갈은 때론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고구려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혹은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낼 때 말갈의 용맹한 전사들은 중요한 전력으로 함께 참전하곤 했죠. 마치 고구려의 날카로운 칼날이자 굳건한 방패처럼 그들은 전장을 누비며 고구려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북방의 다양한 세력들과 대치할 때 말갈은 군사적 동맹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의 강력한 힘은 말갈과의 연합이 있었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단순한 피지배 민족이 아닌 엄연히 고구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역사를 써내려갔던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늘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죠.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도 또 쇠락의 길을 걸었을 때도 말갈은 때때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심지어 고구려에 맞서는 적대 세력으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말갈 내부에도 다양한 부족이 있었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구려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구려의 지배에 저항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고 국경을 넘나들며 고구려의 변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고구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주었고 때로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쳐야 할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죠. 말갈은 단순한 변방의 울타리가 아니라 언제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친 바람과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시점은 바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쓰러져간 그 혼돈의 시기,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가 바로 대조영이죠. 그런데 이때 대조영과 손을 잡고 발해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말갈족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생긴 힘의 공백 속에서 대조영은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주변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말갈족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다졌던 겁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전혀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이죠. 발해의 건국 과정에서 말갈 세력의 참여는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광대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굳건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발해의 영토는 한때 만주 벌판을 넘어 연해주 일대까지 아우르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말갈족이 단순한 변방의 부족을 넘어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고구려의 그림자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손을 잡고 발해를 세워 동북아시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던 말갈족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해 보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일궈냈던 발해의 위용 뒤에는 고구려의 기상과 말갈족의 역동적인 힘이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변방의 부족으로 치부되던 존재가 아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역으로 우뚝 선 말갈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역사적 순간 뒤편에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고단했던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같은 거대한 사건들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문화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부터는 기록 속에 파묻혀 있던 말갈인들의 실제 생활과 문화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말갈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북방의 거친 자연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과 숲, 그리고 얼어붙는 강가에서 그들은 주로 유목과 수렵, 그리고 어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얻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가축을 기르며 이동했고 울창한 산림에서는 사슴, 곰,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고기와 가죽을 얻었죠. 날카로운 화살과 교묘한 덫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겁니다. 특히 엄동설안이 길게 이어지는 북방의 겨울에는 얼음낚시나 그물을 이용한 어로 활동이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을 텐데요. 숭화강이나 아무르강 같은 큰 강들은 말가린들에게 풍부한 물고기를 선사하며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말가린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반유목적 생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 형태 또한 이런 생활 방식과 북방의 기후에 맞춰 발달했습니다. 말가린들은 주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운 뒤 흙으로 지붕을 덮는 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반지하 형태로 지어진 움집은 땅속의 온기를 활용해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죠. 마치 땅이 품어주는 온기 속에서 겨울을 나는 동물들처럼 말가린들도 자연의 지혜를 빌려 추위를 이겨냈던 겁니다. 하지만 사냥이나 어로 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는 동물 가죽이나 천막 재료를 이용해 손쉽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천막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튼튼한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동식 주거지는 그들의 역동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말가린들의 의복 역시 추위를 막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사냥으로 얻은 동물 가죽과 털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었겠죠. 푹신하고 따뜻한 모피옷은 거친 북방의 바람과 눈보라로부터 그들의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을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도 잘 어울렸을 테고요. 그들의 독특한 풍습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돼지 사육과 문신입니다. 많은 유목민족들이 말이나 양, 소를 주로 길렀던 것과 달리 말가린들은 돼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돼지는 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의나 의례에도 사용되며 신성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오늘날 특정 지역에서 돼지고기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몸이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부족의 소속을 나타내거나 용맹함을 과시하고 혹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악기를 쫓는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에 그들의 정체성과 신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말가린들의 삶의 흔적들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굴된 움집터와 이동식 주거지의 흔적,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토기, 장신구,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은 문자 기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일상과 문화를 생생하게 복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깨진 토기 조각 하나, 녹슨 칼날 하나에서도 우리는 수천 년 전 북방의 땅을 누비던 말가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물들은 그들이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갔던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였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말갈이라는 이름, 과연 역사 속에서 그저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 속에서 한 이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갈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북방의 거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러 바레라는 찬란한 제국이 멸망한 후 말갈족의 후예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진족으로 말입니다. 이 여진족은 훗날 강력한 금나라를 세워 중원 대륙을 호령했고 다시 한번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는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금나라 이후에도 그들의 명맥은 면면이 이어져 마침내 만주족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를 건국하며 다시금 동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말갈은 단순히 한 부족의 이름이 아니라 여진족과 만주족으로 이어지는 북방민족의 뿌리이자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여러 갈래의 굵은 가지를 뻗어 나가듯 말이죠.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서도 우리는 말갈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통 의상이나 축제, 생활 방식, 혹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말갈인들의 삶의 방식과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적 연속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언어의 잔재나 유전적인 연결성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죠. 말갈은 결코 과거에만 존재하는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존재인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갈이 단순한 오랑캐나 고구려, 변방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의 격변 속에서 때로는 고구려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때로는 손을 맞잡으며 생존을 위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역동적인 주체였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라는 새로운 제국을 건국하며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섰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족의 흥망성쇠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의 정체성과 민족 구성에 깊은 흔적을 남긴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랑캐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말갈을 통해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갈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잊혔거나 왜곡되었던 존재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 나열을 넘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말갈의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그 깊은 여운을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